도전자들이 펼치는 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퀴즈왕의 자리는 단 하나, 도전자는 4명입니다. 우승 확률은 25%. 하지만 모두가 실력자라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식의 격도를 기대해보면서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1대1 객관식 퀴즈 1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하는 2라운드, 5개의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지식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퀴즈왕의 명예,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퀴즈왕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숭문중학교 이건아 학생. 차분하게 한 문제 한 문제 풀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자, 설화중학교 조원주 학생. 후회하지 않을 만큼만 문제를 풀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자, 성재중학교 김혜진 학생. 즐기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도전자, 전안 신방중학교 조원호 학생. 대한민국의 미래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화이팅!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1라운드는 1대1 대결입니다. 추첨을 통해 정해진 도전자들이 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될 텐데요. 기본 점수 100점이 주어지고 정답을 맞히면 20점을 획득, 틀리면 10점 감점이 됩니다. 학생 한 명당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니까요. 두 학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결을 펼칠 도전자는 이건아 학생, 조원주 학생입니다. 자, 그럼 멋진 대결을 기대해보면서 두 학생에게 주어진 첫 번째 문제 지금부터 드립니다. 다음 중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원소는 무엇일까요? 1번 수은, 2번 라듐, 3번 크로뮴. 조원주 학생. 답은 1번 수은입니다. 1번 수은,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학교 폭력 신고 번호는 몇 번일까요? 1번 122, 2번 118, 3번. 조원주 학생? 답은 3번 117입니다. 3번 117, 정답입니다. 자, 3번 보기가 출제되기도 전에 맞췄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었나요?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배웠습니다. 아,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배웠고 1번과 2번 보기에 답이 없었기 때문에 3번이구나 하고 예측했군요. 네. 오늘 전략을 아주 잘 세워온 것 같습니다. 조원주 학생 2문제를 맞히면서 현재 140점이 됐고요. 자, 이건아 학생, 앞선 2문제 모르는 문제였나요? 아니요. 아는 문제였죠? 네. 아직까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파이팅 한번 외치고 갈까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자, 두 학생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3문제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빙하의 침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돌리네, 2번 U자국. 이건아 학생. 2번 U자국. 2번 U자국. 정답입니다. 이건아 학생, 네.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드디어 한 문제 맞췄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긴장이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힘차게 눌러주는 것도 좋지만 네. 이거 부서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자, 이제 남아있는 2문제 역시 집중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점수는 이건아 학생이 120점이고요. 조원주 학생이 140점입니다.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금강산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개골산, 2번 마이산, 3번 이건 학생, 네. 2번 마이산입니다. 2번 마이산. 정답입니다. 자, 두 학생 정말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앞선 두 문제는 조원주 학생이 연달아 맞히면서 140점을 먼저 획득을 했고요. 이건아 학생이 뒤이은 두 문제를 맞히면서 역시 동점 140점을 기록 중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번째 문제 드립니다.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지역에 유치하겠다라는 의미의 지역 이기주의 현상은 무엇일까요? 1번 핀피 현상, 이건아 학생 1번 핀피 현상입니다. 1번 핀피 핀피 현상. 정답입니다. 자, 세 문제를 연달아 맞히면서 이건아 학생이 160점이 됐습니다. 조원주 학생 140점을 기록 중인데요. 자, 이건아 학생 1라운드를 좋은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지금 소감이 어때요? 처음에 좀 긴장됐는데 이제 문제 푸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또 남아있는 라운드가 많으니까요. 끝까지 집중력 있는 모습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원주 학생. 출발이 아주 좋았는데 이건아 학생의 추진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1라운드 마친 소감이 어때요? 다음 라운드부터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140점 상당히 좋은 점수니까요.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라운드부터 또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건아 학생이 160점, 조원주 학생이 140점을 기록합니다. 자,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시작해 볼 텐데요. 김예진 학생과 조원호 학생의 대결입니다.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우리 학생들 몇 점을 얻어갈 수 있을지 그럼 지금부터 문제 드립니다. 열 팽창률이 가장 낮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기체, 2번 액체, 3번 김예진 학생. 답은 3번 고체입니다. 3번 고체. 정답입니다. 자, 김예진 학생 20점을 획득하면서 120점이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고구려의 정치 세력 단체인 오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계류부, 2번 관노부, 3번 집사부. 조원호 학생. 3번 집사부입니다. 3번 집사부. 정답입니다. 자, 조원호 학생도 한 문제를 가져갑니다. 20점 획득하면서 역시 120점이 됐습니다. 현재 한 문제씩을 맞춰주면서 120점, 역시 120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 문헌 중 단군 신화가 기록된 최초의 문헌은 무엇일까요? 1번 삼국유사. 조원호 학생. 1번 삼국유사입니다. 자, 정확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1번 삼국유사입니다. 1번 삼국유사. 정답입니다. 자, 역시 20점을 획득하면서 140점이 됐습니다. 현재 조원호 학생이 두 문제를 연달아 마치고 있고요. 남아있는 문제는 두 문제입니다. 김예진 학생과 조원호 학생. 남아있는 두 문제 역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순환기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혈관, 2번 횡격막, 3번 조원호 학생. 2번 횡격막입니다. 2번 횡격막. 정답입니다. 자, 조원호 학생 세 문제를 연달아 맞히고 있습니다. 160점이 됐고요. 자, 김예진 학생 첫 번째 문제를 맞췄었죠. 현재 120점입니다. 자, 세 문제를 연달아 조원호 학생이 맞히고 있습니다. 김예진 학생. 세 문제 다 아는 문제였죠? 하나는 모르는 거였고 두 개는 아는 거였는데 버저를 늦게 눌러서. 아, 앞선 친구들 대결에서도 보셨겠지만 이게 번호와 보기가
다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이게 정답이다 싶으면 빨리 누르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아 있으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자, 조원호 학생은 이 흐름 그대로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문제 드립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의 시대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1번 명예혁명, 2번 프랑스 혁명. 김예진 학생, 2번 프랑스 혁명입니다. 2번 프랑스 혁명. 정답입니다. 자, 5번째 문제는 김예진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140점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와 5번째 문제를 맞췄는데요. 1라운드 대결을 해본 소감이 어떤가요? 김예진 학생. 생각보다 긴장이 되지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남은 라운드 자신 있죠? 네, 자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즐기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조원호 학생은 어땠어요? 꽤 즐거웠습니다. 꽤 즐거웠다고 하네요. 남은 라운드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꽤보다 더 많이 즐거울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예진 학생이 140점, 조원호 학생이 160점을 획득합니다. (1대1로) 대결을 펼치는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결과 세 문제를 연달아 맞힌 이건아 학생이 160점, 초반 두 문제를 맞힌 조원주 학생이 140점을 획득했다. 두 번째 대결에서는 역사 문제의 강세를 보인 조원호 학생이 160점,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한 김예진 학생이 140점을 기록했다. 이제는 보다 빠르고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지금부터 네 도전자의 격돌이 펼쳐질 2라운드가 시작된다. 자, 2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2라운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고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이 됩니다. 9개의 키워드 중에서 2개의 키워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보너스 점수 문제를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9개의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구강구조, 유적지, 자연현상, 농업, 질환, 신체기관, 영양소, 열, 문학과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는데요. 자, 각자 자신 있는 키워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봐두시고요. 과연 보너스 점수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는 1라운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이건아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학과 선택하겠습니다. 문학과. 자,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는 문학과입니다.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문학과 문제 드립니다. 메밀꽃 필 무렵의 저자인 이 사람은 이건아 학생. 이효석. 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효석. 이효석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이건아 학생 30점을 획득하면서 190점이 됐습니다. 신비스럽고 향토적인 분위기의 작품을 많이 남긴 이효석은 시처럼 아름다운 문체로 유명합니다. 메밀꽃 필 무렵에서 그가 표현한 문체는 한국 문학 사상 가장 아름다운 묘사로 꼽힙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 이효석, 우리 이건아 학생이 잘 맞춰주면서 190점으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유적지 하겠습니다. 유적지. 자, 2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는 유적지 문제입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신중한 선택 후에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 유적지 문제 드립니다. 통일신라의 장군 장보고는 이곳을 중심으로 당나라의 조원주 학생. 답은 청해진입니다. 청해진. 청해진. 정답입니다.
네, 청해진은 통일신라 흥덕왕 제위 때 장보고 장군이 설치한 해군 무역기지입니다. 당시 신라와 당나라 그리고 신라와 일본을 이어주는 해상 교통로였습니다. 자, 조원주 학생 잘 맞춰주면서 30점을 획득했고요. 단독 2위가 됐네요. 170점이 됐습니다. 자, 조원주 학생 문제가 시작되자마자 버저를 눌렀어요. 어느 부분에서 힌트를 얻었나요? 장보고라는 이름이 나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장보고 하면 청해진, 청해진 하면 장보고라고 떠올렸군요. 아주 잘 맞춰주면서 30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까지 함께 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조원주 학생이 선택해주세요. 영양소 하겠습니다. 영양소. 보너스 문제입니다. 60점의 배점이 걸려 있습니다. 더 신중하게, 더 집중해서 문제를 잘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맞히게 되면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학생 모두 신중하게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보너스 점수가 걸린 세 번째 키워드 영양소 문제 드립니다. 불포화 지방산의 한 종류인 이것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자, 이건아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틀렸습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20점 감점이 됐고요. 170점이 됐습니다. 문제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불포화 지방산의 한 종류인 이것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김예진 학생, 답은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틀렸습니다. 20점 감점됩니다. 문제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번의 감점이 있었고요. 마지막 단 한 번 남아있는 기회까지 소진이 되면 보너스 문제 정답자는 없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뇌세포막의 주요 성분으로 두뇌 개발에 영향을 주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자,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김예진 학생, DHA 하겠습니다. DHA. DHA 정답입니다. 자, 김예진 학생이 20점 감점 후에 60점을 획득해가면서 180점이 됐습니다. 단독 선두가 됐네요. DHA는 세포 간 신경 전달 물질이 세포막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도와 뇌의 정보 전달 능력을 키워줍니다. 정답 DHA. 김예진 학생이 잘 맞춰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6문제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문제와 많은 점수가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문제를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점이 20점이나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김예진 학생이 선택해주세요. 농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자, 농업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농업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그루가리라고 불리는 이 농법은 한 해에 2가지 작물을 번갈아 심어 수확하는 조원호 학생, 이모작입니다. 이모작. 이모작. 정답입니다. 자, 조원호 학생 이모작 잘 맞춰주면서 30점을 획득했고요. 190점.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정답은 이모작이었습니다. 이모작은 그루가리라고도 하며 좁은 농경지에서 토지 효율성과 수확량을 높이기 위한 농업 방식입니다. 이모작 잘 맞춰줬고요. 2라운드 중간 결과 엎치락 뒤치락 선두 쟁탈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선두는 190점의 조원호 학생. 하지만 김혜진 학생이 10점 차로 그 뒤를 추격하고 이건하, 조원주 학생도 선두와 단 20점 차이. 이제 남은 키워드는 5개. 과연 다음 라운드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학생은 누가 될지 끝까지 주목하라. 그야말로 막상막하의 실력을 자랑하는 네 학생이 현재 2라운드를 치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문제는 5문제고요. 아직 보너스 점수가 걸리는 문제도 1문제 남아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조원호 학생이 선택해주세요. 자연현상 하겠습니다. 자연현상. 자, 자연현상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잘 듣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바다나 강을 붉게 만드는 이 현상은 플랑크톤. 이건아 학생, 답은 적조 현상입니다. 적조 현상. 적조 현상. 정답입니다. 적조 현상은 플랑크톤의 이상 증식으로 바다나 강이 붉게 변하는 현상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폐수의 유입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어류 폐사가 일어나 양식업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다. 이러한 적조를 제거하기 위해 약품이나 점토를 이용한 강제 침전법을 사용한다. 자, 적조 현상 잘 맞춰줬고요. 다시 10점 차 단독 선두 자리를 탈환한 이건아 학생입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는 어떤 것이 될지 이건아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신체 기관 하겠습니다. 신체 기관 선택했고요. 자, 다음 문제. 신체 기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점수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역시 네 학생 모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우리 몸속엔 허파과리라고 불리는 작은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표면이 모세혈관으로 자, 이건아 학생, 답은 폐포입니다. 폐포. 정답입니다. 자, 연달아 문제를 맞춰주고 있죠. 이건아 학생 30점을 더 획득하면서 230점으로 앞서 나갑니다. 정답 폐포였고요. 폐포는 허파 내에 있는 포도송이 모양의 작은 공기주머니로 모세혈관과의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납니다. 이제 2라운드 남아있는 키워드는 단 3개뿐이고요.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키워드도 남아있기 때문에 점수는 아직까지 넉넉하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키워드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건 학생. 저는 열을 선택하겠습니다. 열. 자, 열을 선택했습니다. 자, 2라운드 7번째 키워드는 열이고요. 과연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지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충돌하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조원우 학생, 전도입니다. 전도. 정답입니다. 자, 조원우 학생 전도 잘 맞춰주면서 30점을 획득해서요. 220점으로 이건우 학생을 10점 차로 추격합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은 전도였고요. 전도는 물체를 통해 열이 전달되는 과정으로 고체 상태의 물질에서 잘 일어납니다. 이제 단 2문제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 문제에는 보너스 점수가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남아있는 2문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조원우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질환 하겠습니다. 질환. 자, 질환을 선택했습니다. 자,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습니다. 60점이라는 큰 점수가 걸려 있는 문제죠. 잘 듣고 버저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는 키워드 질환 문제 드립니다. 19세기 백색 페스트라고 불리며 수많은 사상자를 초래한 이 질환은 현재까지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발병 시 이건아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콜레라입니다. 콜레라. 자, 콜레라.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됩니다. 문제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발병 시 기침, 가래, 호흡곤란. 조원주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사스입니다. 사스.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되고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 한 번만이 남아있고요. 60점을 그냥 놓칠 순 없겠죠? 문제를 끝까지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발병 시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객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 인구의 약 30%가 이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예진 학생, 답은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자, 흑사병. 틀렸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역시 김예진 학생 20점 감점이 되고요. 정답은 결핵이었습니다.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폐에 주로 발병하지만 콩팥, 림프절, 소장,
대장 등에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자, 60점짜리 보너스 문제 아쉽게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건아 학생과 조원주 학생 그리고 김예진 학생이 각각 20점씩 감점이 됐고요. 이제 남아있는 2라운드 문제는 단 한 문제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이전 문제 정답자인 조원우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구강 구조 하겠습니다. 구강 구조.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 구조 문제 드립니다. 혀의 작은 돌기들 안에 위치한 이것은 미각세포의 집합체입니다. 조원우 학생, 유두 하겠습니다. 유두.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이 되고요. 문제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혀의 작은 돌기들 안에 위치한 이건아 학생, 답은 맛봉오리입니다. 맛봉오리. 맛봉오리. 정답입니다. 네, 이건아 학생 맛봉오리 혹은 미뢰 잘 맞춰주면서 240점이 됐습니다. 자, 미뢰에는 미각을 수용하는 미세포가 분포해 있습니다. 침에 용해된 음식물이 미뢰에 포함된 미각 수용체와 접촉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뢰 혹은 맛봉오리 정답 잘 맞춰줬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 9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점수를 종합해보면 이건아 학생이 240점, 그리고 조원우 학생이 200점, 김예진 학생이 160점, 조원주 학생이 150점을 기록합니다. 네 학생의 순발력과 지식을 확인할 수 있었던 2라운드. 치열한 보조 싸움 끝에 이건아 학생이 결국 선두 자리를 탈환하는데 성공했지만 방심은 금물. 조원호 학생과의 점수 차이는 40점이다. 아쉬운 점수를 기록한 조원주, 김혜진 학생은 조금 더 분발해야 하는 상황. 킹왕짱을 향한 네 학생의 지치지 않는 도전. 지금부터 3라운드가 시작된다. 파이널 라운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라운드 시작합니다. 3라운드는 총 5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이 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도전자는 이번 라운드를 마친 후 도전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끝까지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문제 유형을 공개합니다. 자, 5가지 문제 유형이 출제됐습니다. 추리, 빈칸, 암산, 영상, 초성 이렇게 5개의 문제 유형이 공개가 됐는데요. 화면을 잘 보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추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3개의 단어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정답을 추리해내셔야 합니다. 자, 그럼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유형, 추리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조, 이건아 학생, 답은 안경입니다. 안경. 안경 정답입니다.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는 근시가 심해서 책을 볼 때 반드시 안경을 착용했다고 하고요. 당시에는 안경을 애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자, 이건아 학생 잘 맞춰줬습니다. 270점이 됐고요. 자, 우리 이건아 학생 실력이 굉장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긴장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긴장은 떨쳐낸 듯하게 보입니다. 어떤가요, 지금? 아직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긴장하고 있어요? 아는 문제가 오늘 좀 많이 출제되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준비했어요, 이번 대회? 그냥 뭐 특별히 준비한 건 없고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아주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평소 공부 비결이 또 궁금해요.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냥 집중해 듣는 거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일 얄미운 학생의 또 표본이네요. 특별히 공부하는 거 없고 선생님 말씀에 집중한다고 하는데요. 이건아 학생 현재 단독 선두 27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이건아 학생은 장래 희망이 뭐예요? 저는 이제 경제학자. 경제학자. 왜 경제학자가 되고 싶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경제학 책을 하나 봤는데 좀 재밌겠다 싶어서 그 직업을 한번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때 읽은 책이 계기가 돼서 경제학자라는 꿈을 꾸게 됐군요. 네. 네, 꿈을 향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현재 2위가 우리 조원호 학생입니다. 200점을 기록 중인데요. 긴장은 많이 풀렸죠? 뭐 긴장은 처음부터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와, 긴장은 처음부터 안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까 우리 소개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제가 정치인이 돼서 나라를 책임지겠습니다. 아하, 정치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군요.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나라를 위한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예, 네, 일단 정치인의 꿈을 위해서도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될 텐데 오늘의 목표는 수영장이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흐름은 어떤 것 같아요? 뭐 흐름을 분석해 보았을 때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자신감이 굉장한 조원호 학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빈칸 문제입니다. 화면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자, 그럼 빈칸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신라왕의 호칭 변화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답은 무엇일까요? 거서관, 자, 조원호 학생 이사금입니다. 이사금. 자, 이사금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사금 정답입니다. 네, 이사금은 신라 초기의 왕후로 삼국사기에는 제3대 유리왕 때부터 제18대 실성왕 때까지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금 잘 맞춰줬고요. 조원호 학생 30점을 획득해서 230점이 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3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암산 문제, 암산 유형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간단한 더하기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앞에 있는 화면을 역시 잘 봐주시고요. 자, 그럼 암산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의 합은 무엇일까요? 수소 원자 번호 더하기 조원주 학생 답은 8입니다. 8. 정답입니다. 자, 조원주 학생이 8 잘 맞춰주면서 30점을 획득했습니다. 180점이 됐네요. 자, 수소의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1번이요. 질소는요? 7번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수소의 원자 번호 1번 그리고 질소의 원자 번호 7번을 더해서 8, 정답은 8이었습니다. 자, 조원주 학생이 30점을 획득하면서 180점이 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2문제고요. 이건 학생이 270점, 조원주 학생이 180점, 김예진 학생이 160점, 조원우 학생이 230점을 기록 중입니다. 네 번째 문제 유형은 영상 문제입니다. 영상과 함께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보여주세요. 이것은 석회암 동굴에 생기는 돌기둥입니다. 이건아 학생, 답은 석순입니다. 석순. 자, 석순 정답입니다. 석수는 석회암 동굴 천장에서 석회질이 포함된 물방울이 떨어져 쌓인 광물질이다. 탄산칼슘 성분의 물방울이 산소와 만나면 물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반면 탄산칼슘은 침전돼 죽순 모양으로 자란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3라운드 마지막 문제 유형은 초성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 문제에 따라서 파이널 라운드 최종 진출자가 가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문제를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초성이 제시가 되고 과연 이 초성에 이야기하는 답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고 문제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3라운드 마지막 문제 유형 초성 문제 드립니다. 미국의 닐 암스트롱은 1969년 7월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우주인입니다. 자, 조원주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답은 유리 가가린입니다. 유리 가가린 정답일까요? 만약 정답이라면 이건아 학생, 조원우 학생, 조원주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만약 정답이 아닐 경우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유리 가가린 정답입니다. 네, 조원주 학생이 유리 가가린 잘 맞춰줬습니다.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한 우주인은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입니다. 유리 가가린은 1961년 4월 12일 발사된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구 상공을 비행한 우주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원주 학생이 마지막 문제 잘 맞춰주면서 210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재 160점을 기록한 김예진 학생이 이번 3라운드까지 도전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 끝까지 즐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김예진 학생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문제를 많이 못 풀어서 아쉽긴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끝까지 웃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3라운드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이건아 학생, 조원주 학생, 조원호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3라운드 결과. 자신 있게 추리 영상 문제를 푼 이건아 학생 점수 격차를 벌리며 단독 선두. 이에 칠세라 조원주, 조원호 학생도 점수 획득에 성공하며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 안타깝게도 김혜진 학생은 여기서 도전을 멈춰야 한다. 이제 남은 대결은 파이널 라운드뿐. 세 학생의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도전이 지금 시작된다. 파이널 라운드는 킹왕짱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키워드 속에는 50점, 100점, 150점의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리면 30점 감점이 됩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틀리면 30점 감점이 되고요. 맞히면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세 학생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이건아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왕 선택하겠습니다. 왕. 자, 왕을 선택했습니다. 자, 높은 점수가 걸려 있습니다. 100점이 걸려 있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신라시대의 승려 해초가 쓴 여행기입니다. 조원호 학생이 조금 빨랐습니다. 답은 왕후 천축국전입니다. 왕후 천축국전. 자, 이 문제 정답을 맞히게 되면 역전을 하게 됩니다. 왕후 천축국전. 정답입니다. 자, 100점짜리 왕 문제 잘 맞춰줬습니다. 조원우 학생이 330점으로 역전을 했습니다. 단독 선두가 됐고요. 이번 문제 정답 왕후 천축국전이었습니다. 왕후 천축국전은 완전한 문헌 형태로 남은 한국사 최초의 여행기입니다. 1908년 프랑스의 동양학자 펠리오가 중국 둔황에서 발견했습니다. 자, 조원우 학생이 100점을 가져갔고요. 현재 역전을 해서 단독 선두, 30점 차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조원우 학생 지금 기분이 어때요? 제 한계를 아직 아니라서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한계가 아니다. 자, 두 문제 남아있는데요. 과연 우리 조원우 학생 한계의 끝은 어디일지 끝까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킹과 짱 두 개의 키워드가 남아있고요. 이건아 학생이 300점, 조원주 학생이 210점, 조원우 학생이 330점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조원우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짱 하겠습니다. 짱. 자, 짱을 선택했습니다. 50점짜리 문제입니다. 역시 놓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조각력 선물 등에 사용되는 신소재입니다. 육각형으로 연결된 탄소들이 자, 조원우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탄소 섬유입니다. 탄소 섬유. 섬유. 틀렸습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30점 감점이 되면서 이건아 학생과 동점이 됐습니다. 300점이 됐고요. 문제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이것은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초강력 섬유 등에 활용되는 신소재입니다. 자, 이건아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실리콘. 틀렸습니다.
자, 역시 30점 감점이 됩니다. 270점이 됐고요.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육각형으로 연결된 탄소들이 벌집 구조를 띠며 관 형태를 이루는데요. 강도와 열 전도율, 유연성이 뛰어난 미래형 신소재는 무엇일까요? 이건아 학생. 답은 그래핀입니다. 자, 그래핀 틀렸습니다. 자, 30점 더 감점이 됩니다. 240점이 됐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기회는 없죠. 이렇게 해서 50점짜리 짱 문제의 정답자는 없었습니다. 정답은 탄소 나노 튜브였습니다. 탄소 나노 튜브는 다이아몬드와 열 전도율이 같으며 철강보다 100배 이상 강도가 뛰어나 차세대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조원우 학생, 그 정답이 발표되니까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알고 있던 거였습니다. 아는 문제였는데 왜 맞히지 못했나요? 순간 탄소 섬유와 헷갈렸습니다. 아, 순간 탄소 섬유와 헷갈리면서 30점을 감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건아 학생, 자, 60점이나 감점이 됐습니다. 네.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정답이 발표됐을 때 어땠어요? 아우, 한 줄 알아가지고 안 했는데 아하. 그 비슷한 거 생각 못했네요. 아까 조원우 학생이 네. 탄소 섬유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네. 헷갈렸군요. 네, 안타깝습니다. 두 학생은 감점이 됐고요. 조원주 학생은 일단 침착하게 자, 문제 임하면서 감점은 없었습니다. 210점. 이렇게 되면 마지막 하나의 키워드, 가장 높은 점수가 걸려있는 150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서 오늘의 킹왕짱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키워드 하나로 킹왕짱이 결정이 되게 될 텐데요. 마지막 키워드, 조원우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킹 하겠습니다. 킹. 자, 킹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150점이 걸려 있죠. 이 문제를 맞히는 사람이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만약 세 학생 모두 문제를 맞히지 못한다면 오늘의 킹왕짱은 조원우 학생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킹왕짱이 걸려 있는 마지막 문제, 150점짜리 킹 문제 드립니다. 곤충과 새의 날개는 모두 날기 위한 기관이지만 새의 날개는 앞다리가, 곤충의 날개는 껍데기 일부가 이건아 학생이 눌렀습니다. 과연 킹왕짱이 될 수 있을지 답은 상사기관입니다. 상사기관. 킹왕짱을 결정지을 마지막 문제. 자신 있게 외친 이건아 학생의 답은 상사기관. 과연 정답을 맞히고 킹왕짱에 등극할 것인가? 아니면 조원주, 조원호 학생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 과연 결과는? 답은 상사기관입니다. 상사기관이라고 답했습니다. 만약 상사기관이 정답이라면 오늘의 킹왕짱은 이건아 학생이 되고요. 만약 정답이 아니라면 이건아 학생은 30점이 감점이 되고 계속해서 세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상사기관. 정답입니다. 자, 오늘의 킹왕짱이 탄생했습니다. 마지막 킹왕짱이 달렸던 문제의 정답은 상사기관이었습니다. 기원이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비슷해지는 성질을 상사성이라고 하고 상사성을 띤 생물의 기관을 상사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킹왕짱 파이널 라운드 최종 3문제 모두 풀어본 결과 390점으로 이건아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됐습니다. 오늘의 킹왕짱 이건아 학생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쏘야 합니다. 축하합니다. 마지막 문제를 마치고 킹왕짱이 됐습니다.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경쟁자분들이 너무 잘하셨고 사실은 처음에 너무 긴장도 했었는데
끝까지 최선 다한 결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킹왕짱이 되면 상금 어디에 쓸지 이야기해 주기로 했잖아요. 네. 어디에 쓸 거예요? 평소 갖고 싶었던 이제 농구화랑 이제 자전거랑 그리고 책 사는데 쓸 예정입니다. 와, 농구화, 자전거, 책 다 사고도 남을 것 같네요.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우리 이건아 학생이 땀을 상당히 많이 흘리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임했다는 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원우 학생 역시 땀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한 소감이 어때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쉽지 않아요? 좀은 아쉽지만 좀 더 공부하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했죠? 예. 네, 그 순간까지 역시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원주 학생. 역시 마지막 문제를 놓치면서 킹왕짱이 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멋진 도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출연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좋은 경험 하나 쌓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김예진 학생까지 네 학생 모두 멋진 도전을 펼쳐줬습니다. 우리 네 학생 모두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계에 도전하라. 분명히 그것은 내 능력 안에 들어올 것이다. 미국의 소설가 리차드 바크의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한계란 분명히 도전한다면 넘어설 수 있는 또 하나의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저를 여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응원해준 아빠랑 동생 소연이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킹왕짱 화이팅!